특검이 내일이면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게 됩니다. 모두 합해서 총 2억 9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증거인멸 교사혐의, 그러니까 금거북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연이 이름 없고요, 희름 없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생한방병원 없죠.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면서 경찰로 넘겼습니다. 김건희를 봐주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윤석열 이거 뇌물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김건희 놔주면요 앞으로 이렇게 길게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사실상 털어주게 된 것이 특검이 왜 출범했습니까? 특검이 왜 존재했습니까? 특검은 이 두 가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증인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재판장 명령에 마스크를 벗고 김건희 특검이 내일이면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게 됩니다. 어제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추가로 기소했는데요. 정수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네요. 네,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는 마지막까지 장시간 회의를 하면서 고심했던 부분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특검은 김건희 씨가 귀금속과 금거북이, 명품 시계, 이후한 화가의 그림 등 모두 합해서 총 2억 9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이 인사나 이권 청탁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뇌물죄 적용을 못한 이유는 뭔가요? 네, 뇌물죄는 형량이 더 세지만 혐의 구성도 더 까다롭습니다.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이지만 1억 원 이상 뇌물은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집니다. 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의 금품 수수가 대상이어야 하고 또 대가성도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공직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또 공직에 임명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확실히 규명했다고는 판단이 안 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 조사에서 금품 수수를 몰랐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근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는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죠. 이 임명권자는 한 전 총리지만 당시 한 전 총리는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직접 임명장을 줬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위원장의 경우 인수위 시절부터 여러 번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로 이첩이 된다고요? 네, 특검은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소한 김기현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의 가방 전달 의혹도 대통령 개입 여부와 대가성 규명이 필요하다 보고 뇌물 혐의 수사를 국수본에 넘겼습니다. 경찰에서 김 씨가 받은 금품이 공직 임명의 대가성이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규명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배용 전 총장 생각하면 뭐 생각납니까? 금거북이죠. 매간매직이죠. 핑크 총장 뭐 그것도 그런데 금거북이지 않습니까? 이배용 전 위원장의 호가 금거북이야. 이제 금거북이 이배용 위원장 금거북이 주고 장관급 자리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서들한테 압수수색 나온대, 언제 나온대, 그러니까 치워놔, 없애, 이걸로만 기소를 한 거예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 그러니까 금거북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걸 금거북이 주고 이제 청탁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걸 수사 결과 발표라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믿으라고요. 나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이봉관 봐주려고 했어요. 이봉관 아예 빼주려고 했는데 오늘 불구속으로 그냥 올렸더라고. 제가 떠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배용 봐주려고 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이배용 봐주려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정연이 이름 없죠? 그러네요. 매경에 정연이 이름 없고요. 희름 없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생한방병원 없죠? 자, 없어. 빼주려고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달라서 달려다닌 거였다니까. 자, 분노를 억누르고
핵심은 아시다시피 뇌물죄로 기소가 되는지 여부이지 않습니까? 특검이 왜 나왔어요? 왜 출범했어? 김건희 뇌물, 돈 찾아보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 얘기는 못하고 그 얘기는 경찰한테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로 이첩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소를 했다라고 방금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알선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으로 기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서성빈 전 로봇계 사업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최재형 목사도 청탁금지법이고요. 김상민 전 검사도 청탁금지법, 그리고 앞서서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 거북이 공여 혐의는 따로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는 끝내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면서 경찰로 넘겼습니다. 금거북이 매관매직의 대명사 이배용은요 자기가 정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김 대표가 김건희예요. 김 대표한테 좀 그 자리에 보내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자 내용들이 나와 문자가 있다. 나왔어요. 주진우 기자가 보도했던 바인데요. 제가 공개했어요. 이사장님 국가교육위원장 제가 맡을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4월 13일자 문자입니다. 정연이한테 보내서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정연이도 제가 얘기 잘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3일 날 그 자리를 얘기를 하고 몇 년이죠? 2022년입니다. 네. 그리고 4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10여일 있다가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서 금거북이를 줬어. 그런데 이게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건 의례적인 축하라는 주장을 지금 이배용 전 위원장 쪽에서 했는데 아니, 그걸 받아주면 어떡해. 자기네들은 뇌물 아니고 선물이라고 하지. 다 뇌물 준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해요. 그렇죠. 결국 대가성의 입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공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무엇보다 엄정하게 봐야 될 혐의이거든요. 야, 그 사람 능력이 있어서 시켰다. 이렇게 윤석열을 얘기하는데 그럼 뇌물 받아서 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인 게 그럼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김건희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봐주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나 금거북이 주고 돈 주고 그거는 의례적인 축하 인사였고 자리 받을 거야. 의례적인 선물이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부인한테 주면 돼. 물론 뭐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자, 청탁 김영란법이라니까요. 자, 이게 안 되는 게 또 하나. 서희건설도 그 청탁금지법으로 이렇게 기소를 그렇죠. 했죠. 근데 100만 원 이상의 이제 금품을 건넸다라고 하는 혐의인 근데 건데요. 거기 반클리프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고, 그다음 브로치가 그라프 브로치가 2천만 원이 막 되고 팔찌, 그다음에 막 3종 세트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뇌물이 안 됩니까? 이걸 주고 내가 뇌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우리 사위 자리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각종 현안 봐달라고 내가 얘기했다. 그렇게 뇌물을 줬다고 얘기한 자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뇌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사코. 예, 사실 제가 떠들지 않았으면요 이거 기소 안 했을 거예요. 약식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 기소를 안 한다고요? 벌금 매겼을 거예요. 약식 기소로 네. 털어주려고 했다라는. 벌금을 적어놓으신 거 알아요. 제가 그걸 알고 제가 지금 특검에서 벌금을 적어가지고 내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지금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뀐 거예요. 약식 기소면 재판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건인 것인데요. 윤석열 이거 뇌물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뇌물이 아니고 혐의가 없대요. 왜 몰랐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2024년에 22년에 대통령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한테 이걸 줬는데 신고 안 했잖아요. 자기 재산 신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22년에도 안 하고 23년에도 안 했어. 근데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봐주십니까? 예, 통상의 검사들의 어떤 수사 기법을 본다면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다가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가지고는 공소 사실이 변경한 바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검사 그러니까 특검의 기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엄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서성빈 최주영 청탁금지법 위반 거기까지 좋아. 김상민 보세요. 김상민. 그림 뇌물로 줬잖아요. 뇌물로 주고 자리, 공천 이런 걸 바랬었는데 결국은 취직시켰지 않습니까? 취직시켰는데
취직시켰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래 여기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긴 하네요. 뇌물로 안 엮여내요. 김건희 놔주면 안 됩니다. 김건희 놔주면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뇌물로 해결하죠. 그렇지요. 금거북이 주고 장관 자리 달라고 하지. 앞으로 뇌물 정치인 배우자 주겠네요. 합법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도 아니고요.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교사예요. 기소가 됐습니다. 자기 비서들한테 컴퓨터 없애. 컴퓨터 없애 저거 없애버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들 양창호 박미경 이름 다 하겠습니다. 그 약식으로 500만 원 700만 원 약식 기소했습니다. 저분도요 내가 보기에는 한 50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벌금형만 나온다.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데 이 증거인멸도 아니고 교사예요. 근데 나는 잘 몰라 어떻게 하라고 했지 또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선물이라 그 많은 뇌물들을 줬는데 나 이 자리 달라고 그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뇌물로 기소를 못합니까? 주진우 기자가 누차 경고하고 걱정했던 바가 오늘 그대로 좀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선거할 때 사무실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혐의 없다고 기소 안 합니다. 혐의가 없다고요? 혐의가 없대요. 수사를 강제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길게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사실상 털어주게 된 것이 네. 적정한지 잘 모르겠네요. 뇌물 혐의는 국수본으로 보낸다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 예. 자, 까다로운 것들은 경찰로 넘기는 모양새인데 윤석열 김건희의 뇌물죄를 잡으라고 김건희 특검이 나왔어요. 돈을 찾으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추가 수사가 그래요, 필요해. 근데 뇌물죄 판단을 안 하고 수사를 안 하고 경찰에다가 보내면 경찰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검이 왜 출범했습니까? 특검이 왜 존재했습니까? 국민의 명령을 받고 김건희 뇌물 이거 찾아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특검하고 특검보들 이름 다 적고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만 이렇게 화나나? 나는 이렇게 발표할까봐 계속 전전긍긍했어요. 전 크리스마스 때도 전전긍긍했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러면 안 된다. 니네 그러면 큰일 난다. 그 얘기했었는데 계속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윤석열 끝내 기소하지 않습니다. 뇌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뇌물은 이 세상에 이제 사라져요. 뇌물이란 개념이 어찌 하시려고 합니까? 히림은요. 재생 한방병. 자생 한방병원은요. 사무실도 줬잖아요. 돈도 주고 그림도 줬지 않습니까? 20대 대선을 2달 앞둔 지난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은 무속인을 만난 적도 없고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 씨로부터 건진법사를 소개받아 함께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소윤으로 불릴 만큼 밀접했던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의 관계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그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 두 가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장모가 남에게 한 푼 손해 끼친 적 없다거나 김건희 씨가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는 등의 발언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받았던 400억 원대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게 제기됐던 건진법사 관련 의혹. 한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건진법사와 부인 김건희 씨가 함께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은 딱 잘랐습니다. 징역 5년이 구형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건희 씨. 특검팀이 무려 77차례에 걸쳐 질문했지만 김 씨는 전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전성배로부터 샤넬 가방과 농축차를 받았냐, 윤석열 당선 전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적 있냐 등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 씨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씨는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증인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재판장 명령에 마스크를 벗고 앉았습니다. 이어 제가 몸이 불편하다며 배려를 요청한 김 씨는 특검의 77개 질문에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고 증인 신문은 불과 25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김 씨는 판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휘청대며 법정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본인 재판에서도 침묵만 지키거나 건강상 이유로 재판 중 빈번하게 조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 도중 구치소로 복귀했고 역시 지난달 19일에는 침대형 휠체어에 기댄 채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측은 건강 상태가 결코 양호한 편이 아니었지만 구치소의 부담을 고려해 강제 구인 전 자발적으로 출석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